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무게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지 허리는 답답해지고 옷을 입어도 예전 같은 라인이 아닌 것 같고요. 사진을 찍으면 상체가 좀 더 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비슷한데 몸매가 왜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갱년기 이후에 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기 쉬운지, 그리고 왜 예전처럼 굶거나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몸무게가 아니라 체성분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58kg은 근육이 더 많고 지방이 적은 58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58kg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58일 수 있거든요. 숫자는 같은데 몸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체중계는 우리 몸의 총 무게만 보여줍니다. 그 안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지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복부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알려주지 않지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몸무게가 얼마냐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성분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폐경 전후에는 지방이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복부와 허리 쪽으로 재배치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방이 복부 쪽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체성분 구성 자체가 바뀌기 쉬운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은 늘기 쉬워지고 반대로 근육은 줄어들기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변화는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여성건강장기연구인 스완 연구를 보면 폐경 전환기에는 체중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몸속 구성이 같이 바뀝니다. 특히 마지막 월경 전 약 2년부터 폐경 후 2년까지 총 4년간에 걸쳐 지방량 증가가 빨라지고 제지방량은 줄어드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지방량은 체중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 즉 근육, 뼈, 수분 같은 비지방 조직을 말합니다. 물론 제지방량이 근육만 뜻하는 건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즉 폐경 전후에는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면서 같은 체중도 다른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몇 킬로그램을 뺄지가 아니라 근육을 얼마나 지킬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폐경 전후와 갱년기 이후 근육은 왜 줄어들까요? 많은 분들이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감소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만이 아니라 근육의 회복, 염증 조절, 인슐린 감수성, 그리고 지방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과 기능, 근력에도 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중년 이후 여성의 근육 감소는 여성 호르몬 하나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근육의 감소 이유는 노화가 기본 바탕을 만들고 호르몬 변화가 그 변화를 가속시키며 활동량 감소와 단백질 부족이 실제 근육 손실을 더 키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대략 30, 40대부터 평생에 걸쳐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노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폐경 전후 약 4년 동안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노화와는 별개로 근육량 감소가 가속되고 근력과 근 기능이 뚜렷이 떨어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수환 연구에서도 보고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노화에 의한 감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물로 체중 감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단백질과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체중은 빠져도 근육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 다이어트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몸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노화,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와 함께 몸이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쉬운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육 감소와 내장 지방 증가의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불편해지고 걷는 속도나 균형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더 진행되면 근감소증과 연결될 수 있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식후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과 에너지 소비도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비슷하게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지고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복부지방, 그 중에서도 장기 주변에 쌓이는 내장지방이 늘기 쉬운 방향으로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이 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위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 변화는 다시 근육 감소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히 살이 좀 쪘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몸에 맞게 생활습관과 식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의 관리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지키고 지방은 줄이고 우리 몸의 대사를 다시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 다이어트는 예전처럼 무조건 적게 먹는 방식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저항성 근력운동 그리고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입니다. 첫째,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힙 브릿지처럼 허벅지, 엉덩이, 등, 팔 근육을 쓰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에 아직 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몇 끼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그릭 요거트처럼 근육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몇 끼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함께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햇빛 노출, 식사, 필요할 경우 보충제까지 알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말고 허리둘레, 체지방률, 근육량, 오태,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의 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갱년기 이후 다이어트의 목표는 단순히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지키고 지방은 줄이고 몸의 대사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